한 분 지나고 있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탄핵 스모킹건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탄핵 청문회, 사실 참 우리 정청래 의원이 고생을 했죠. 근데 고생한 거에 비하자면 성과가 좀 안 나오면 어떡하나 다들 걱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는 이 탄핵 청문회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을 위한 청문회였어요. 윤석열 탄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의 불법 행위를 찝어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순직 해병 사건, 이 수사 방해 외압 사건에 대한 이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 수사에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거고, 윤석열이 개입을 해서 처벌받아 마땅한 임성근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윤석열은 말입니다, 자신이 자기 상관을 들이받아서, 그러니까 상가 윗사람을 들이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영렬 중앙지검장인가요? 이런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맞짱을 떴죠. 황교안하고도 싸우고, 뭐 결과적으로 박근혜하고도 싸우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견뎌서 윤석열이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수사하는데 누가 방해해? 수사를 누가 방해해? 수사 외압은 절대 안 돼! 라는 식으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지가 그랬던 지가 수사에 개입을 해서 외압을 행사했다? 누구 빼? 라고 했다고? 그거는 탄핵을 한 골천번 당해도 쌀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청문회의 가장 핵심은 윤석열이 임성근을 빼내는데 상당 부분 개입을 했다. 요걸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두 가지 가는 경로가 있었어요. 하나는 임성근이 김건희 혹은 윤석열 얘네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여기서 핵심적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종호입니다.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사진이 막 공개돼 버렸어요.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임성근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습니다. 실제로 모른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만난 적 있다라는 말로 슬그머니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해병대 사령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오늘 임성근 뒤통수를 한번 때렸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내가 만난 사람 아니고 해병 1사단장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종호와 임성근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 버렸다는 게 오늘 한 가지 성과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성과는 뭐냐? 네, 바로 800의 7070입니다. 800의 7070.
우리 지금 추론되기로는 이 800에 7070 전화가 오고 난 다음부터 예,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800에 7070 윤석열 정권은 이 번호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 온갖 지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해지했다가 다시 복구하기도 하고 참 쇼란 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알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다 입을 다무는, 심지어 주진우조차도 입을 다물었죠. 주진우 같은 경우는 지가 이 800에 7070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입을 확 다물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네가 답할 게 없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승질을 내죠. 답할 게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맞지. 갑자기 뭐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편파 진행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혹시 네가 말할래? 네가 자진해서 말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무슨 편파 진행이야. 예? 그러다가 지가 결국에는 자승자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했죠. 그리고 미필 주제에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들 앞에서 번데기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군대 뭐 지휘체계 어쩌든 하는데 솔직히 가짜지 않습니까? 유상범도 마찬가지죠. 군대 안 갔다 온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면제인가요 아마? 근데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나가는 게 군 뭐 지휘 계통, 명령 체계, 권한 범위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알아? 그죠? 자, 아무튼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요. 800에 7070 이게 누구 전화번호인지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는 것이 최대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800에 7070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래요. 처음에는 대통령실 소유의 전화번호였다가 대통령 경호실 그 번호였다가 다시 해지를 했다가 다시 복구한 우여곡절이 많은 번호죠. 보통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되네요. 자, 어쨌거나 이 800에 7070 이 번호의 특징이 뭐냐?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이 800에 7070이 7월 31일, 지난해 7월 31일 날 여기저기 전화를 엄청 많이 돌렸던 걸로 돼 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실 주요 참모이거나 장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게 확 드러나 버리죠. 그렇다면 뭐 800에 7070은 very important people 이 쓰는 번호라는 거에 명백해지죠. 그런데 경호실이야. 근데 원래요. 대통령실 전화는 대체로 보면은 경호실 관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자가 경호실, 부속실이거나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대체로 이 번호는 다 기본적으로 국군통신사령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뭐 돌아갑니다. 아무튼 오늘 이 800에 7070이 상당히 많이 베일이 벗겨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00에 7070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눈에 많이 띄는 장면이 뭐였느냐? 자,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800에 7070이 윤석열의 경로가 전달된 전화번호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마 윤석열이 썼을 거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단편이 좀 드러난 걸로 보이죠. 일단 자료화면부터 일단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발언에 이어서 장경태 의원님도 주진우 법사위원에 대한 회피, 배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회법상 지금 있는 주진우 법사위원이 당장 증인석에 가서 증언 선서를 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도 국회법 절차에도 아직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발언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장경태 의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사 진행상 주진우 의원께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0280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원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 장경태 의원이 자, 여러분들 위원장이 지금 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봐 달라고 요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도 조용히 하세요. 02800-7070으로 본인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밝힐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있습니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진행입니까? 자,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43초 통화한 사람 1번 전화라고 하면 다 기억합니까? 아,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주진우 의원하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만 얘기하세요.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게 마치 대통령 통화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게 있죠. 그 비서관이랑 통화하면 대통령이 주진우 비서관하고도 의원님, 직접 통화합니까? 주진우 의원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위원장이 거죠. 확인하는 것만 확인해 주세요. 회자와 그게 무슨 주진우 말씀이세요? 의원님, 똑같은 주진우 말씀 의원님, 나가서 한번 해보시죠. 주진우 의원님, 장경태 이 의원하고 법사위 얘기하지 때문에 마시고 똑같은 말씀- 저하고 얘기하세요. 자,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저는 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 그런 질문 자체 말이 안 되고 자. 제가 제 이름이 언급되면 국회법상 반론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러고 신상 발언도 있고 충분한 발언권을 국회법 몇 주셔야죠. 조 몇 항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국회법 그때 거기서 읽어보시죠. 제가 잠깐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자, 박은정 의원님 조용하시고. 주진우 의원님, 본인 이름이 나오면 반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조항이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104조 1항. 얘기 읽어보세요. 104조 정부에 제한 질문을 제어하고는 이거 좀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 진행 발언, 신상 발언 및 보충 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 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지명되면 반론 발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을 자, 범위에서. 알겠습니다. 자, 안 읽어도 돼요. 제가 봤어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거죠. 시간에 대한 규정이죠. 신상 발언,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조항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참 유상범 의원도 웃기죠. 아니 저게 반론 발언권을 줘야 된다라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반론 발언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예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 게 있다라는 것에 있지만 그 반드시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너무나도 문헌상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거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게 기가 차네요. 뭐 공부 그렇게 잘했다는 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 아니면 인문헌상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끌어다 붙이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들은 원래 저러고 살았나 봐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검사 두 명이서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게 코미디 아닌가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기가 찰 노릇이죠. 저러고도 진짜. 그러니까 지금 검사라는 집단이 어느 정도 지금 타락했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객관 의무, 검사한테는 객관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객관 의무의 객자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객관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지금 어떤 입장,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법리도 바뀌고 진리도 바뀌고 사실관계도 바뀌는, 저러고 살고 싶을까? 참네. 근데 저런 사람들 좋다고 찍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저런 식으로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찍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동영상에서 보셨던 내용이 뭡니까? 800의 7070이 뭔지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전화번호 우리가 보통 저장을 안 해놓으면은 자주 쓰는 번호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라고 하든지, 또는 대통령 번호는 딴 겁니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거 아닙니다. 라고 딱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뭐랍니까? 말을 자꾸 돌리고 있죠.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어쩌고저쩌고.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답을, 말을 돌리고 있어요. 뭡니까, 결과적으로? 800의 7070은 윤석열 혹은 김건희 전화번호가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건 다름없죠. 말을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아니라고 했다가는 뒷감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라고는 말 못하고 자꾸 말을 돌리는 거 아니야. 딴소리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쟤들이 형사재판을 할 때도 저렇게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정의를 실현하고 범법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꼭 집어서 감옥에 보내겠다, 괴롭히겠다, 작정한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괴롭힌다. 이런 방식,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기억 잘 안 나요. 뭐 저장을 해둬야지 기억이 날 텐데 저장이 안 돼 있어요. 라고 해버리면 날 거거든.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지. 저장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또 말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편으로는 좀 애처롭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마 지금 얘네들은 속으로 좀 상당히 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지난 총선 기간 중에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 쫄았지? 쫄았지? 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국힘당 쪽을 쫄리게 만든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요 사진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사진 딱 나가는 거 보고. 처음에 장경태 의원이 이 사진을 딱 들고 나왔죠. 그러면서 상당히 섬찟하는 표정을 지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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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7일
국힘당 의원들 얼굴을 제가 그 당시에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표정이 싹 바뀌는 걸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해요. 이 사진 김계환 해병사령관이고요. 이 사람이 뭐 송영훈가 송호용인가 하는 그 사람이죠. 소위 말하는 대통령 경호처에 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먹은 누굽니까? 예, 이종호죠. 이종호. 그 유명한 이종호. 그 이종호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자, 임성근은 이 사진을 보면서 뭐라 그랬다? 아우, 내가 찍은 사진 아니지 않냐고. 내가 아는 사람 아니다. 김기환하고 아는 사람인갑지. 이 훈련 참관, 이거 다 해병사령관이 초청한 사람이지 내가 초청한 사람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함정을 타고 지휘를 있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김기환 사령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죠. 뭐라고? 나도 아는 사람 아니다고. 그러면서 뭐 당시 이 초청 인사는 전부 다 누가 했다고? 해병 1사단에서 했다고. 그렇지. 뭘 하든 간에요. 주최하는 곳에서 초청장을 보내면 보냈지. 상급부대가 굳이 초청장까지 관할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좀 있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군대는 웬만하면 일을 아래로 내려 보내려고 그래요. 지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휘만 하고 실무는 밑으로 내려 보내려고 해. 그게 군대의 기본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초청장 같은 그런 일을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했다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청장 아마 1사단에서 기본 계획 짜서 갖고 오면은 그 사령부에서 찍찍 끊고 누구누구 포함시킬 것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그런 경우는 있을지언정 직접 초청을 할 리가 없죠. 게다가 초청장 명의도 해병 1사단장 명의로 나갔다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연이어 나오는 사진이 또 있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한참 웃었어요, 저도. 네. 이 사람이 송호영인가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이번에 그 마약 사건에 수사 개입을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킨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장이라는 조모 경무관입니다. 세트로 싹 다 나오는데 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었다? 예, 해병 1사단에서 열린 어떤 공개 훈련 시범 이 자리에 다 모였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다 이 사람들이 다 해병 1사단장의 초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임성근은 아니다, 나는 모른다, 사령부에서 했다라고 했다가 결국에 다 거짓말이 들통이 나버립니다. 아니 그런데 얘 무슨 배짱으로 선서까지 했나 몰라. 참네. 자, 그리고 이 사진이 참 치명적이었죠. 예, 여기에 쭉 다 있습니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령인데 중령이 이렇게 안내 인솔을 맡을 정도면 이 사람들이 꽤 VIP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이종호죠. 이 사람이 송호용인가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갔냐 이렇게. 예. 아까 있었던 그 조모 그 경무관의 그 부관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딱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아마 걔네들도 아마 시급하지 않았을까요? 예, 잠시만요. 예.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이 자료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누군지 다 아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그 송호정 씨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저희 사령관님입니다. 김기한 사령관 맞죠? 네,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사람 전혀 모르세요?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언론을 유명한 이종호 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럼?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장소 모르시겠어요? 네, 해병대 1사단 아닙니까? 왜 위증하세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1사단 이종호 씨, 김기한 사령관, 송호정 씨가 함께 모두 방문해서 본인이 훈련 지휘했던 훈련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모여가지고 골프 모임 단톡방 생긴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위증하세요? 그리고 본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종호 씨는 임성문 씨 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왜 자꾸 위증하십니까? 저는 답변하세요. 네. 방금 오전 질의 시간에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외부인과? 네, 있습니다. 네, 누구와 하셨습니까? 법조인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척입니다. 친척이에요? 네, 친척이신데 해병대 출신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해병 877기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친척 아니시고 친척은 해병은 아니시고 지금 해병 877기 누굽니까? 그 인원은 해병대 후배입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지금 본인 청문회 관련돼서 하고 있는 최소 2명 이상과 지금 문자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2명 이상 문자 대화하신 거 맞죠? 거기에는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했고 친척과는 대화는 무슨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박균택 의원께서 제 휴대폰에 이게 새로운 휴대폰이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 해병 877기와 그 대화하셨잖아요. 그 해병 인원하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아직 기사 난지 모르시는가 본데요. 핸드폰 지금 사진이 찍혔습니다. 박규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세계에서 해병 877기 누구냐고요? 그 인원하고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진이 뉴시스 기사로 나왔다니까요. 사진이 본인 핸드폰 찍혀서 법사위원방에 제가 올렸습니다. 아니 사진 찍혔는데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증인 선서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인원하고는 그것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인 핸드폰 사진 찍혀서 지금 해병 877기가 나왔다고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아니 저게 지금 본인 핸드폰 아니세요? 지금 기사로 나왔는데 기자님들이 그러면 허위 그럼 이거 다 거실 거예요? 여기 있네요. 아니 본인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이걸 위증하시면 됩니까?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아니. 아니 877기랑 지금 대화한 거 본인 핸드폰 사진 찍혔는데 왜 이걸 위증하십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저기 서영기 의원님 아니 제가 질의에 저 도움이 돼서 괜찮습니다. 잠깐만 예. 기한 장교님 발언 중지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장경태 의원님 질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이든 국민의힘 누구 의원님이든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은요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의원님 말고는 그냥 경청해 주세요. 그게 싫으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세요. 네. 또 사실 이러다가 또 이게 소동이 또 이어지기도 하죠. 근데 뭐 소동 부분은 앞에 좀 많이 봤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거 보셨다시피 사진을 예, 모른다라고 잡아떼다가 문자 보낸 걸 또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참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솔직히 좀 들기도 했습니다. 본인 딴에는 뭘 좀 잘 뭐 끼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큰 소리 치고 저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참
아휴.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드러나죠. 바로 이겁니다. 임성근의 사촌 동생 중에 검사가 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임성근을 코칭해줬다라는 얘기죠. 아까 보셨다시피 그 문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자가 누구냐? 법조인이다. 법조인 누구냐? 친척이다. 근데 누구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증인석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자,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아니 그냥 그 증인 선서를 하지 말든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든가 어떤 부분을 공개하면 되겠느냐라고 묻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아, 나 같으면 그러겠어. 핸드폰을 전부 다 공개는 못하지만 범인을 정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다. 요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근데 처음부터 호기 있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쳐놓고서는 나중에 급한 거지. 뭐까지 공개해야 돼요? 아이고 진짜. 자, 뭐 짜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자,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게 하나 있죠. 뭐다? 그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현직 검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소문이 무성했어요. 이 임성근 사단장이 인맥이 장난이 아닌데 검사 인맥이 있어서 그 검사 인맥 때문에 윤석열하고 이래저래 더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돌았었죠.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 지청장 출신이라는 등, 검사장 출신이라는 등,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다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박은정 의원님께서 아마 상당히 실력 발휘를 하신 것 같죠? 자, 우리 박은정 의원님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임성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7월 17일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있죠? 어떤 입장문이신지. 지금 입장문 좀 올려주시겠어요? 본인은 7월 30일까지는 다음 거 올려주세요. 7월 30일까지는 자기는 그 혐의 사실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구명 로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문 올렸는데 저 사실입니까? 저것도 사촌 동생 검사 자문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검사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그 감찰이 문제 있다고 앞장서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공수처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에게 부적절하게 검사로서 계속해서 자문을 해주고 오늘까지도 청문회 중인 증인에게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사퇴 의사는 언제 밝혔습니까? 7월 28일 1차 밝혔고 7월 28일 날 사퇴 의사 밝힐 때 혐의 사실 알고 밝힌 거 아닙니까?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위증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7월 28일 날 주요 통화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인은 7월 28일 날 보시면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정종범 부사령관, 최준영 해병대 군사경찰대 일광수 대장, 용한운 해병대 수사관, 29일에는 이호정 해병대 참모장, 이윤세 공보 정훈실장 등 이런 분들하고 엄청나게 전화통화를 하셨어요. 저런 전화통화 하셨는데 혐의 사실 들어가는 건 몰랐다고요? 일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주로 임성근 증인이 전화를 걸었는데요. 왜 전화 걸었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전화 걸었습니까? 저 때도 본인이 혐의 사실 알고 들어간다는 거 알고 그래서 사퇴 의사 밝히신 거 아니에요. 언론에 나가서 사과하겠다고도 하시고 왜 거짓말 하십니까? 제가 26일 날 그리고 저 해병대
군사경찰대 1광수대장은 언론에 나와서 1사단장의 사촌 동생이 검사장으로 근무했다는 것이 그래서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달라고 하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더욱 수사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언론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혐의자인지 몰랐는데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했는데 왜 또 사퇴 의사는 밝히신 겁니까? 제가 혐의자 이상입니다. 다음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자, 보셨죠? 박은정 의원의 오늘 또 이렇게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예, 동생이 검사라는 사실을 이렇게 딱 찝어서 공개하는 모습은, 야, 이게 내공이 좀 확실히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누가 동생이며 그동안 쉬쉬하던 얘기들이 이제 쓱 다 드러났죠.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고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라고 했던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보면서 고시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멍청하구나라는 생각도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멍청한 게 아니고 사람은 거짓말도 한두 가지를 해야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은요, 그 거짓말이 쉽게 드러납니다. 그걸 안 하려면은 가상의 세계를 하나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상의 세계에 맞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내 넣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살짝 내 정신의 일부를 거짓의 세계에 살게 해야지, 그래야지 거짓말이 안 들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당 의원들은 자신의 일부를 가상의 세계에 살게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급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끼워 맞추게 되고, 그러다니까 결국에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청문회가 한편으로는 참 속 시끄럽고 답답하고 정말 열받는 대목도 있었지만, 많은 측면에서 임성근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점, 그리고 800의 7070이 결국에 윤석열 거라는 게 결국 드러나고 말았다는 점, 그리고 임성근과 윤석열 혹은 김건희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커넥션들이 있더라. 이종호뿐만 아니라 검사 친척 동생이라는 연결고리도 있더라. 자, 그런 다양한 사실들이 확인이 됐다는 게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탄핵을 위한 청문회였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얼마나 개입했느냐, 그리고 경로는 어떤 거냐가 드러나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많은 부분이 이제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